자기는 학원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제 중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까지 예상을 해서 학습 습관을 잡아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초등생들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속에 큰 부담감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체험학습입니다. 요즘은 체험학습도 엄마들이 다 데리고 다니면서 시간 들여, 돈 들여 데리고 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늘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간들이 정말로 아이한테 소중하고 유용할 것인가? 선생님, 기왕에 가는 체험학습이라면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너무 궁금해요. 네, 사실 요즘에 체험학습관이 굉장히 많죠. 많죠. 네, 그래서 갔다 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 어머니들의 말씀을 좀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아요. 자연 속에서 또 수학을 학습하는 자연학습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수학을 해야 해. 이런 네. 말 하잖아요. 근데 사실 과거에서부터 수학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었거든요. 이런 역사적 유적지나 옛 문화 속에는 그런 수학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선생님 얘기를 이어받아서 제가 마치 짠 듯이 또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진짜요? 네. 네. 그 예전에 그 왕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네. 수학을 굉장히 중요시했대요. 오. 제가 우연히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냉큼 가져온 이야기랑 선생님 하신 얘기랑 얼추 보면 그 굉장히 통하는 게 많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찾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누가 찾아서 알려준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선생님 얘기랑 막 이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좀 가상하긴 하네요. 그렇게 받아들여셨다면 다행입니다. 네, 그 계획대로 맞거든요. 됐어요. 네. 작은 인연이라도 이어가야 됩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왕들, 또 특히 수학을 사랑했던 많은 왕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어떤 분인지 자, 수학 비하인드 뉴스 출발합니다. 세종대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한글 떠오르시는 분들 많겠죠. 10,000원짜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만큼이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또 있다는 사실. 네, 바로 수학입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되는 원자교육에는 수학이 없었지만 세종대왕은 수학의 중요성을 알고 일찍부터 수학에 관심을 뒀다고 하는데요. 역시 왕입니다요. 실제로 수학을 공부할 때 한글 창제에 기여했던 부제학 정인지에게 궁금한 점들을 쉴 새 없이 질문했고 항상 여러 수학 선생님들이 세종대왕이 공부하다가 질문할 것을 대비해서 늘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세종대왕은 자신과 관료들의 수학 공부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학에 뛰어난 사람이 적은 것을 염려하여 수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중국에 유학을 보내기도 했고요. 스스로 수학 공부법을 연구했을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수학 공부 장려책에 대해 연구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농지, 조세, 공납 등을 담당하는 기관에 수학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 30명 이상 배치할 정도였다니 수학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우리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수학을 강조하고 장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산학은 국가 행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널리 산학을 익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했겠죠. 자, 나라 정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수학을 중요시한 세종대왕. 이후 수학을 통해 등급별로 농지를 측량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거두기 위한 도량형도 정비했다고 합니다. 수학이 경쟁력인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세종대왕처럼 수학을 열심히 하면 각자 분야에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들은 왕이 될 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학 비하인드 뉴스의 김일이었습니다.
네, 수학 비하인드 뉴스. 오늘은 수학을 사랑한 왕, 수학을 사랑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리 씨가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또 네. 준비를 했어요. 언젠가 그 드라마에서 속에서도 등장을 했지만 세종대왕이 뭔가 고민에 빠지면 우리는 고민에 빠지면 보통 뭐 차를 마신다거나 수다를 떤다거나 하는데 마방진을 풀면서 이 해결법을 찾았다고 하잖아요. 수학을 정말 특히 사랑했던 그런 왕이었네요. 그렇죠. 너무 이리 씨랑 안 어울리는 얘기여가지고. 왜요? 좋은 정보를 얘기해주면 아, 그래요? 받아들이세요. 네, 네, 네. 사실 그 세종대왕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한글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종대왕님도 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런 거 맞나요, 선생님? 사실 훈민정음 속에서도 그 수학이나 과학의 원리가 많이 적용됐다고 해서 우리 한글이 아주 과학적인 언어, 그렇죠. 글이라고 이제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아름답다는 말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간판을 찍었기도 하고 예전에 그 외국인들 나오는 프로를 보니까 아 진짜 이쁘구나. 우리가 보기에도 이쁘고 외국인들 눈에도 이쁘구나.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어떤 대칭이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그 동글동글한 모습들이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자들을 이렇게 등용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신분제 때문에. 네. 그런데 예, 이렇게 우리 잘 알고 있는 장영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등용해서 실력 있는 과학자들, 수학자들 등용해서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힘쓴 대표적인 왕 세종대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우리 세종대왕님 말고도 정조, 그 잘생겼다고 하는 그 유명한 우리 정조께서도 사실은 이 수학을 중요시 하셨고 그리고 또 세종대왕이 하신 그 역법을 좀 더 이게 계속 발전하는 그런 작업을 또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역법은 그 당시 왕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네. 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왕의 어떤 뭐랄까 그 불안한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어떤 미신적인 것이 있어서 예측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 걸 예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역법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칠정산 외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예측하도록 지도를 했는데 좀 틀렸었던 거예요. 지금 조금씩 오차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하고 이제 정조는 수정하고자 이제 수학자들 많이 데려다 썼고 특히 기하학에 뛰어났던 이가한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등용했는데요. 이가한은 수학이 나라의 정사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 근본 원리를 이해하면 정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역법을 정비하자고 상소를 올리는 등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또 정조는 받아들여서 아 수학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후기에 어떤 수학의 황금 시대, 조선 후기 르네상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우리 또 김세희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이 스튜디오가 마치 그 성균관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이해한 걸로 좀 설명하자면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해야지 이해해야 된다는 걸 아직 이해를 못했네요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뭐냐 개념을 이해를 해야 네. 수학을 잘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기준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네. 네. 괜찮아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하고 네. 예, 잘했어요. 더 할 얘기가 정리를. 많은데 참아요. 네, 정리를 잘했고요. 이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선생님 네. 어떤가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수학을 좋아한 지도자가 정책으로 활용한 그런 경우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나폴레옹 다들 아시죠? 네. 천재적인 군사 전문가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나폴레옹의 이 취미가 수학 문제 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네. 좀 군사 전략이 잘 안 풀리면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 머리가 더 아프지 않을까요? 이상한 취미 갖고 있는 사람 문제가 많네. 나폴레옹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한 건 아니었고요. 네. 육군사관학교 그 졸업 시험에서 58명 중에 42등을 하는 좀 낮은 성적이었는데 수학만큼은 최우등상을 타서 당시 이제 왕실 포병대 장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1804년도에 프랑스의 왕이 되잖아요. 황제가 되잖아요. 그 뒤로 수학자를 양성하는 그 학교도 만들었는데 2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프랑스에서 가장 수학을 잘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청나라 4대 황제 강희제 역시 수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강희제가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그 이유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요. 근데 독일의 한 선교사가 청나라에 와서 청나라 관료들에게 서양의 역법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 관료들이 역법에 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어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강희재가 왜 그런가 보니까 공부를 잘 열심히 안 했던 거죠. 네. 결국에는. 그래서 강희재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관료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수학에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학의 매력에 아주 퐁당 빠져버린 거죠. 그 후에 선교사 중에서 수학적 능력이 좀 뛰어난 분들을 선발을 해서 수학 선생으로 모시고요.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을 모아서 매일 수학 문제에 대한 연구, 논의 또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결과 서양 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53권의 수학 대백과사전인 수리정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뭐 나폴레옹도 그렇고 강희재도 그렇고 결국은 이 수학을 통해서 시대를 앞서 나간 그런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현대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 중에 링컨도 그렇게 수학을 좋아하고 즐겨했다면서요. 예,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링컨 대통령도 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네. 좀 독특하죠. 국회의원을 좀 낙선을 했어요. 그 뒤로 약간 이분께서 좀 학력 컴플렉스도 약간 있으시고 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수학의 어떤 교과서의 기준이 되는 이 원론을 읽고 하면 이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면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지시고 네. 혼자서 이걸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이 연설에서도 나는 이 기하 원론을 여러 번 읽고 이해를 했다. 이런 뭐 연설도 하시고 그만큼 이 기하 원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기반, 논리적인 어떤 수학적 사고의 어떤 기초적인 책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이게 아마 원론이 그 성경만큼이나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책, 나도 많이 읽었고 수학적 논리적인 사고를 키웠다라고 이렇게 연설을 한 거죠. 또 한 명의 이제 미국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된 지 4개월 만에 암살범의 총에 의해서 좀 돌아가신 네, 브루네 대통령인데요. 제임스 가필드. 이분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원 의원 시절에 그 같이 회의를 하다가 불현듯 이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법이 생각이 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걸 증명법을 바로 기록을 해뒀다가 이 부분이 뉴 잉글랜드 교육 잡지에 소개되면서 수학을 대단히 사랑하는 미국 대통령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 국회에서 딴 생각을 해갖고 성공한 케이스네요. 그죠? 딴 생각이 또 필요할 때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가끔씩. 어떻게 이리 씨도 한번 원론을 읽어보면 어때요? 이렇게 지금 침체기일 때 한번 이런 책을 읽는 거는 도움이 되나 봐요. 그 읽고 싶진 않은데 자랑을 하고 싶어. 읽은 척으로. 아. 나 이거 읽었습니다. 링컨처럼. 그래요. 꼭 네. 한번 읽고 나오기를 바라겠어요. 아마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수학을 사랑하고 또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게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 계기를 찾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수학 속에 미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수많은 지도자들도 역시 수학을 통해서 미래를 일궈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하도록 할게요. 네, 또 준비해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원론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꾸 왜 언론 얘기하지 마세요. 무서워.